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통탓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가을이 벌써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단풍이 들어야만 가을이라고 느끼는데요. 사실 가을은 청명한 하늘, 맑은 바람, 따뜻한 햇볕, 풍요로운 곡식의 수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야생화의 부끄러운 듯 입 가리고 웃는 웃음소리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온통 불부터 타오르고 또 그렇게 소멸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병사들이 총을 빗발치던 전장 속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웠던 가을 풍경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었다는 회고록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가을에는 사랑하는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비록 전염병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풍요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저희 형광님의 손을 다치셔서 오늘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통기타 가수 형광님의 라이브 공연은 다음으로 잠시 미뤄두고요. 먼저 여는 방송은 저희 빵빵이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가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 복효근 시인을 만나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마을 이야기를 막사발님과 맹꽁이님이 이 노래 지명과 피바이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또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이규현 센터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는 신앙송으로 우리 빵빵이님이 오셨는데요. 빵빵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 어떤 시를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만날 복효근 시인의 가을 잎사귀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함께 시인이 바라본 잎사귀의 의미를 감상해 볼까요? 가을의 잎사귀, 복효근. 귀, 잎사귀라 했거니 봄, 새벽부터 가을 늦은 저녁까지를 선체로 귀를 열고 들어왔나니 비바람에 귀싸대기 얻어 터져가며 세상의 소리 소문 다 들어왔나니 그리하여 저 귀는 바야흐로 제 몸을 심지 삼아 불 밝힌 관음의 기는 아닐까? 이 가을날 물드는 나무 아래 서면 발자국 소리 하나, 관절 꺾는 소리 하나도 조신하여라. 하나도 둘도 몇십도 몇백도 아닌 저 수천 수만의 귀들이 경청하는 이 지상의 한때. 그러니 가을 나무 아래서는 아직도 상기 핏빛으로 남은 그리움이랑 발설하지도 않은 채 깊이 묻은 억울한 옛사랑이랑 죄다 일러 바쳐도 좋겠다. 이윽고 다 듣고는 한입 한입 제 귀를 내려놓은 나무 아래서 끝끝내 말하지 못한 심중의 한마디까지 다 들켜놓고는 이제 나도 말로서 하는 지상의 언어를 다 여의고 묵묵하게 또 한 세상 기다리는 나무로 돌아가도 좋겠다. 네, 가을에 만나고 싶은 시인 복효근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역의 명사 인터뷰는 남원의 시인 복효근 시인을 만나보았는데요. 작은 사물 하나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소우주를 펼쳐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마치 한편의 작품으로 등장하여서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주기도 하는 언어의 창조자이신 시인이자 현재 대강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복효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선생님의 이력을 살펴봤는데요.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91년 개간 시 전문지인 시와 시학을 등단하고 1995년 5회 현은문학상 신인상 수상을 하셨고요. 2000년 12월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수상을 하셨고요. 2015년 2회 신석적 문학상 수상을 한 바 있으신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를 창작하게 하셨고 또 시를 좋아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예, 제가 시를 좋아하고 시를 이렇게 써보는, 즉 습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였고요. 본래는 저 집안의 가형이, 제 큰형이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걸 보고 어려서부터 흉내내어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제법 잘 그렸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그림을 더 그려보고자 했으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그때부터 소설도 많이 읽고 시를 또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고 짠하게 때로는 설레게 이렇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많이 쓰고 또 외우고 읽고 했었죠. 예, 그런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도 네. 솜씨 그럼 잘못했으면 또 화가도 될 뻔하셨을. 예, 화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대학 때는 한동안 또 그림도 그려봤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시 쪽인 것 같아서 예, 시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그림처럼 묘사하는 그런 걸 가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연 과학 도감을 보는 듯한 그런 시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요, 화려한 어떤 다른 미사역으로 가득 찬 시보다는 굉장히 담백함과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읽혀지면서도 진한 감동과 어떤 삶의 진정성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역시 복효근답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만이 추구하고 계시는 어떤 시상의 세계가 궁금한데요. 흔히들 말하기를 소설은 엉덩이로 쓴다고 하고 시는 발로 쓴다고 해요. 네네. 진드간이 앉아서 긴 시간 구상해야 하는 게 소설이라면 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네네. 저는 발로 쓰는 데 나아가서 온몸으로 쓰는 게 시라고 생각해요. 시나 쓰기보다는, 시만 쓰기보다는, 네네. 시도 쓰기보다는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몸을 쓰고 무엇보다도 힘쓰고 무릎 쓰고 남은 힘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네네. 연결하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그런 시를 쓰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쓰는 어떤 시학이랄까요? 네네네. 이것을 실사구시의 시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실학사상의 실사구시의 그 시가 올바를 시자라면 제가 말하는 시는, 시는 바로 시를 가르치는 실제의 삶 속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삶을 안내하고 또 뒤에서 추동해주는 그런 시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시세계가 7494. 네. 예. 그래서 더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진정성을 느껴주는 거였군요. 그럼 지금 작가님의 시집이 여러 편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범아재미의 사랑, 새에 대한 반성문, 누우때가 강을 건너는 법, 목련꽃 브라자, 마늘촛불, 따뜻한 외면, 또 꽃 아닌 것 없다. 또 2018년도에는 또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된
고요한 저녁이 왔다, 운동장 편지, 그리고 또 어느 대나무의 고백, 또 디카시집도 있더라고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다. 네, 맞습니다. 제목도 재밌더라고요. 네. 네, 이런 다수의 시집을 내셨고 또 에세이집도 선생님의 마음사전인가? 예, 선생님 네, 마음사전. 예. 사전, 네, 네. 출간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럼 또 이런 여러 편 중에서 또 지금 이렇게 국어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된 선생님의 작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수필 한 편을 포함해서 네. 시 7편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그리고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또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3편 있고 네. 중학교 교과서에 1편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만큼은 꼭 외워서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굳이 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한 번쯤 네.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겠다는 시는 있습니다. 방금 그 교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네. 버팀목에 대하여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죠. 네. 그걸 버팀목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삶의 어떤 국면에 한번 비유적으로 대입시켜봤어요. 우리는 혼자 일어서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잘해서 성공하고 네. 혼자 잘해서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부모, 형제 그리고 많은 이웃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빚을 지고 그들의 도움이 있어서 네. 우리 삶이 가능한 거 아닌가. 네. 나무가 버팀목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네. 크게 잘 자랄 수 있듯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소년들에도 정말 좋은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시인을 지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팁을 주신다면? 우선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문학 장르보다도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시를 또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다 보면 어떤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 또 보입니다. 시의 그 시상을 어떻게 전개한다든지 어떤 시어를 어떻게 구사한다든지 그 형식이 보이니까요. 시를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네. 그것들을 면밀하게 듣고 보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말이지만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보고 습작을 많이 하라는 뜻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시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춤, 인접 예술도 많이 접하고 거기에서 또 발상도 얻고 아이디어도 얻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시의 깊이와 넓이가 크게 확장되고 또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그 에너지를 보충받아야 됩니다. 많은 독서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만 잘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듣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시를 물론 많이 그만큼 읽어야 되고 외워야 하고 또 그만큼 습작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분야 여러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참여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풍속과 함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향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측이 되며 또 시 창작 세계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세요? 글쎄요, 제가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또 평론가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작가님, 이 네.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상황이 네. 인류의 그동안 잘못된 소비 생활 그리고 자연에 대한 홀대 네. 또 자연에 대한 폭력 네. 이것에서 다시 그 부메랑이 되어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앞으로 시인 예술가들은 함께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새로운 어떤 삶의 자세를 고민하고 또 글로 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계몽적인 어떤 방법이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 어떤 전략을 좀 바꿔서라도 새롭게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시인 작가들이 해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제일 좋아하고 애정이 가는 시 한 편이 있으시다면 우리 달빛소리 방송 애청자분들께 직접 낭송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제 시를 말씀이죠? 예, 그러죠. 제 시 중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앞에서 아까 우리 버팀목에 대하여 잠깐 예, 언급했잖아요. 글씨, 예, 네, 글씨를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어드리죠. 네. 버팀목에 대하여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봐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여운이 남네요. 직접 시인의 육성으로 드니까 더 감동이네. 그러니까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감사합니다.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코너입니다.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황산대첩과 관련된 인어울과 비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박사발님, 혹시 외적과 외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애구 말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을 해서. 통상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는 해도 분명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애구는 정규 군대를 말하는 것 같고, 애적은 글쎄요. 혹시 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적대를 외적이라고 했죠. 특히 고려 말의 북쪽으로 홍건적의 침입과 남쪽으로는 외적 침입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도적대들은 마치 군대처럼 연합군을 편성해 대규모로 몰려와 반복적으로 내륙 깊숙이까지 들여와서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산 대첩의 상대가 바로 일본의 도적대였다는 거예요? 와, 이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 했었네요. 그러게요. 특히 1380년 가을에는 무려 500여 척의 대함대를 동원한 왜구가 오늘날 군산의 금강하구쯤 되는 진포에 상륙하려 했습니다. 무슨 해적대가 배를 500척이나 끌고 와서 약탈을 해요?
그건 뭐 약탈이 아니고 침략이지 전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치는 일이죠. 아무튼 그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채무선이 등장합니다. 채무선은 불과 100여 척의 배에 자기가 개발한 화포를 달고 나가서 외적의 배를 대부분 수장시켜버립니다. 그게 유명한 진포대첩이죠. 아,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그런데 맹꽁이님, 진포대첩하고 남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상당한 관계가 있죠. 황산대첩의 시작이니까요. 항산대첩의 시작이요? 어떻게 해요? 예, 배가 불타서 본국으로 돌아갈 퇴로가 막힌 외적은 제 집 앞마당 다니듯 내륙지방을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경북 상주와 경산을 거쳐 경남 함양으로 돌아왔다가 드디어 이성계의 고려군을 만났으니까요. 이미 함양에서 고려군을 크게 격파한 그들은 이성계의 고려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죠. 아,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래서 역사는 전반적으로 폭넓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사지선다형으로 배워서 맥락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외적의 연합군을 이끈 장수가 바로 15세 6세 되는 어린 아지발토였다면서요? 그 아지발토 누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 이야기는요. 제가 그 아지발도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총명한 그 누이가 고려로 떠나는 동생 아지발도에게 야, 황사는 조심하라. 기분 나쁘다며 누이의 목을 베어버렸대요. 이 아지발도가 그 말을 했다고. 그런데 계속 누이 말이 신경이 쓰여서 피해가려고 가는 곳마다 황산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산 아래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기에 또 황산이 어딨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어이? 황산은 벌써 지났는디? 해서 아지발도를 안심시켰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바로 마고 할머니가 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 장군에게 패한 패장병들이 지리산으로 도망치면서 그 분풀이로 천안봉에 모셨던 그 마고 할멈의 석상을 어깨를 칼로 탁 내리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온봉 황산 아래에 있는 황산 대첩비를 부수고 정으로 글씨를 다 쪼개내었잖아요. 그러게요. 파석비를 보면 일본이 항산대첩을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자식들, 그렇게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말이야. 전투가 있던 날, 그날이 마침 깜깜한 금음이었어요. 이성계 장군은 다리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이죠? 이성계의 염원이 하늘에 다 조명탄이 터지듯 달이 떴고 그 달빛에 기대어 쏜 화살이 아지발토를 꿰뚫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인월의 지명이 달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인월이었군요. 네, 한자로 끌인자에 달월을 썼으니 그렇죠. 그날 3,000여 명의 외적이 활로 몰살했는데 주변 계곡과 냇가가 외적의 피로 붉게 물들며 피가 스민 곳에 피바위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붉은 피가 씻겨나가지 않아서 바위에 피가 흥건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한편의 멋진 역사 강의를 듣는 기분입니다.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겠어요. 오늘은 인월이라는 지명과 피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맥공이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장님이신 이규용 센터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규입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행정과 민간의 어떤 중간 조직, 지원 조직이기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마을이 웃는 즐거운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18년 2월 22일에 남원시 하정동 동원길 102번지에서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찾기 쉽게 말하면 애가람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거기가 옛날 그 김진수 소학과 있는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김진수 소학과 건물 쪽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왜 공동체 지원 센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왜 필요한 건지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한 단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정 그 시청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시민의 생각을 옳게 제대로 반영한다라는 거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행정의 용어도 어렵고 또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에이 그만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중간 지원 조직이 시민의 의견을 행정의 용어로 바꾸고 또 네.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네.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민과 행정의 입장에서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는 곳이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의 주인이 곧 바로 우리 시민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우리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는 네. 시민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자치력을 배가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괄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사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0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 사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첫 번째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네. 마을을 알고 슬기롭게 같이 사는 방법을 알아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급 과정으로는 꿈꾸는 마을 학교가 있고요. 네. 중급 과정으로는 마을 활동 지원과 양성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마을 활동 지원과 양성 과정에는 네. 자원순환 시민 해설가 과정이라는 것과 식생활 문화기획자 과정, 또 회의 촉진자 양성 과정 등이 새로 이렇게 개설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활동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계획 지원 사업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공동체 학교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 육아, 나눔과 공유, 마을과 문화, 마을 조사, 마을 학당, 마을 관련 마을 환경 개선, 주민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주민 제한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차 이상 된 그 줄기 사업 한 6팀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1년차 공동차 맹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 사업 또한 21개 팀, 그래서 총 27개 팀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은 마을의 쟁점이 무엇인가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시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마을의 주인이 우리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요. 네. 마을 활동가들이 서로 연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 연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센터에서 관계됐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하셨다든지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 숫자는 남원 성인 인구의 약 한 1.45%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들 간에 어떤 원활한 네트워킹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킹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에게 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네. SNS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온남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간 소식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봤어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참고로 올 네. 6월에 사회적 경제팀이 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팀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설립, 양성 등 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줄기사업 6개, 뭐 씨앗사업 21개 네. 해서 27개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날을 세워서 27개 오늘 다 들어보죠. 다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이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2개 사업은 소개를 하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네. 의외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저희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숟가락 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분들이 또는 시민 분들이 자주적인 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결집해주고 교육시키고 연결해주고 관과 민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교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나머지 그런 것은 굉장히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한 건 또 잘한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000여 명이 또 거기에 함께 참여를 네, 했다고 하면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이규용 센터장님께서 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그런 글쎄요, 공동체 사업이 모든 있다면. 분들이 예. 다 기억에 남고 참 예.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꽂자면. 굳이 꼽자면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의 비전이 네. 지속 가능한 남원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비전을 같이 꿈꾸고 움직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또는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처음 문 두드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꿈꾸는 마을학교를 수강하신 다음에 주민제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은 스스로 그 마을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네. 답을 드리자면 인상 깊었던 공동체라고 하면 또 여기 열거 안 되면 또 섭섭해 하시겠습니다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굳이 꼽자면. 달빛 소리도 들어가나요? 아유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저희가 더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합시다. 네. 육아 공동체로 남원 엄마들의 사랑방이 한 2번 저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걸 보아서 좋고요. 운봉의 구름모자, 인월의 별빛아이, 산내의 산아빠, 아영의 악꿈 부모회 이렇게 육아 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좀 생각나고요. 마을기획단은 인월하고 금동, 도통동, 산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마다 독특함이 있고 그들의 활동이 참 인상 깊었다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공동체로는 지금 경보 이그린 아파트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마을 그 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오래 같이 하고 있는 그 남원인의 밥상이라고 해서 로컬 푸드를 함께하는 그런 꿈꾸는 마을 부엌을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같이 하셨던 분도 계시네요. 지역화폐 활동하셨던 바위골 모임도 있고요. 김양호 선생님. 김양호 선생님 말씀하시는구나. 해오라기 바위. 해오라기. 지난번 수회 때 맹활약을 또 하셨고. 네. 신문,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팀이기도 하죠. 글쎄요, 그래서 꼭 제가 한 것처럼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활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돼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작년에는 그 신촌마을이라고요. 인월에 신촌마을인데 거기 성인 문예로 할머니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공동체가 그들 나름의 어떤 고민도 있고 어떤 쟁점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논의하시고 해결해 오셨던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 과정이 항상 신선하고 즐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인상 깊었던 공동체라고 하시면 이분들이 좀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월 신초라니까 네. 생애 구술사. 네. 그때 그분들 그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저는 책으로 봤어요. 책도 보고 네. 또 발표하는 날 한번 가봤는데 네네. 특히 그 생각나는데 이장님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예, 네네, 거기 그렇습니다. 신촌 이장님. 네네. 행사장에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걸로 해서 오히려 다 끈끈해지고 그 할머니들의 자존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지역에서는 그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노인 한 번씩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데 그 역사를 또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그런 거 보고 참 필요한 조직이구나,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느꼈는데 오늘 또 마침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올 초에 이 오영숙 이장님을 뵀는데 네. 그분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00만 원 지원해 그렇군요. 드렸는데 네. 말씀하시기를 200만 원으로 한 2억 정도 썼다.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감동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마을마다 숨어있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기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서로 교류하고 또 그럼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달빛 소리 방송도 그런 걸 좀 알려야 되겠다. 플랫폼이 좀 돼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동체 활동하신 그 모임들 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자화자찬이죠? 고맙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아유,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또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또 다른 전문 분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랑할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또 자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다른 자랑거리가 또 있나요? 제가 자랑을 했나요? 날 새야 된다니까. 날 새야 돼요? 저희가 2018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에 네네.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17년도, 18년도가 남원 시민들의 그 공동체 의식이 촉발되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안착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마 그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올해 그 8월에 네. 공동체 지원센터의 활동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설문에 응해 주셨던 분들이나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되었고 설문조사 예를 좀 하나 들자면 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긴 전후를 비교해서 공동체의 연대감이 얼만큼 높아졌느냐라고 할 때 공동체 생기기 전에는 한 271명이 만족한다라고 했지만 설립 이후에는 337명이 만족한다. 불만족하신다는 분이 9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만족한다라는 분이 18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센터 사업 전후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주민 참여 의식이 개선됐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저희들의 자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센터가 보다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중간 조직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어느 한계점이 부닥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글쎄, 많은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시민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분들이 볼 때 그 눈높이 맞추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드렸던 공동체 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이 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어떤 여러 문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센터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고려 또는 자율성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앞으로나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대면이라든지 소규모 활동만으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라는 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센터는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되는 시민분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갖는 거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인원이 5명밖에 그것밖에 안 되는가요? 네, 그 센터에 정식으로 채용된 분은 5분이고요. 네. 공공근로로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2분 계시고 있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렇구나. 아니, 가서 보면 항상 바쁘시더라고.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아까 지향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고 전문성을.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일하는 사람이 편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규용 센터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센터장님을 또 모시고 네. 사실 이로 듣는 그런 게 공동체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남은 보다 더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되고 결국은 다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거니까 잘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고 그러죠. 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달빛소리 방송도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의 어떤 씨앗 사업 아까 설명해 주신 21개의 사업 중에 저희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씨앗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덕분에 그 씨앗들이 부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 공동체 지원센터의 계획이라든지 글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를 어떻게 엮어서 잘 갈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이나 인터뷰 내용 중에는 공동체 지원센터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시민 곁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남원시 공동지원센터장님이신 이규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남원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서 남원이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력이 도는 그런 남원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온 세상이 가을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10월처럼 아름다운 선물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가을 하늘처럼 밝고 따뜻하고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가을은 행복이니까요. 달빛소리 방송은 낙엽 밟는 소리를 내면서 11월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끝으로 김현승의 가을이라는 시를 웃음꽃님이 낭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자이야, 막사발, 웃음꽃, 빵빵이 맹꽁이 그리고 엔지니어 겸 PD 화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김현승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눈동자 먼 봄이라면 입술을 담은 가을. 봄은 언어 가운데서 내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내 노래를 해치고 내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른다. 이 음악 무슨 음악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금방 어서 그냥 너무 좋은데? 목소리 끝내준다. 아, 오늘 두 분 다 너무 감성이 목소리가 약간 가을인가 봐. 네. 가을이요. 아, 오늘 가을 하시네요, 모두들.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빠졌어. 너무 좋았어. 와, 그 음악 힐링이 되네.